이용복 씨 그분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은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복원해 놨다는 그 택견이 과연 진짜 택견인가?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았던 그 송도끼 씨의 그 발차기들, 그분들이 했던 그 뭐 정리해놓은 그것들이 과연 뭐 그걸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체 택견의 모습이었는가? 예를 들어 그 태권도 하시던 물론 이용복 선생님도 뭐 태권도 하시던 분이고 김창수 씨라든가 그 뭐 박철이 돌아가신 박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미 50년대 60년대 젊었을 때 그 송덕기용이 젊었을 때 만났던 태권도하고 이미 뭐 그분이 8, 90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던 그 택견하고 김창수 뭐 이런 분들이 그 5,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김창수 씨뿐만이 많이 있었죠. 그 이제 송도끼 씨 만나가지고 택견도하고 택견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던 많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만났던 그 송도끼 씨가 비교적 젊었을 때 만났던 그분의 몸동작과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던 이용복 씨가 만났던 그 택견의 몸동작이 과연 같은 건가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송도끼 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용복 씨가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평생 밀어붙였던 과연 그 택견의 모습 재밌는 게 그 사람 일 개인의 노력으로 지금 전국에 많은 태권도장이 생겨버렸잖아요 지금은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용복 씨 한 분의 그 엄청난 그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놓은 그 결과물이 과연 정확한 택견의 모습이었나 하는 거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더군다나 택견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밀어볼 때 그 택견이라는 게 정말 황당한 게 그 전에 내가 우리 이 교수님하고도 그 지난번에 우리 안양수 만났을 때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. 그 이야기 다시 한번. 그러니까 나는 그 정말 그 내가 68년생인데 원래 호적으로는 내가 이제 7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68년생이에요. 근데 나같이 비교적 뭐 우리 최인열 교수님이나 뭐 태권도계 올로들이 보면 뭐 애지 뭐 나는 애지 뭐 그냥 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나는 뭐 근데 그 이제 막 돌아가실 때가 되고 뭐 50년대생들, 40년대생들, 30년대생들 이런 분들이 보기에 내가 겪은 태권에 대한 경험이라는 건 거의 뭐 흔적 중에도 흔적이 불가하겠죠.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겪었거든요. 태권에 대한 경험을. 그 나는 그러니까 그 한병 아까 누구죠?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단편만 보고 택견의 모습을 판단한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택견은 어떤 식으로 나 택견을 만났냐면 물론 책으로도 만나고 그랬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내가 이제 전라도 나주 쪽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. 외가 쪽으로. 근데 이제 나하고 뭐 직접 관련은 안 된 거지만 어쨌든 어릴 때도 살기도 했고 근데 그분 우리 집은 원래 이북이에요. 이북인데 어쨌든 그쪽. 근데 하여튼 어머니 쪽 그 남동생분이 늑막염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. 늑막염. 늑막염에 걸려서. 근데 그분이 나하고 나이가 한 10년 차이가 안 나죠. 그분이. 근데 그 삼촌이죠. 나한테 그 외삼촌. 뭐 피가 섞였건 안 섞였건 어쨌건 뭐 그쪽 뭐 삼촌인데 어쨌든 뭐 우리 아버님 쪽은 아니니까. 근데 그쪽 나와 10년 차이 58년생이나 되겠네요. 잘하면 그분이. 늑막염 걸린 분이. 근데 그분이 늑막염을 내가 왜 걸렸냐 어릴 때 그랬더니 택갱이를 하다가 택갱이를 친구들하고 하고 놀다가 발로 옆구리를 채워가지고 늑막염으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전라도 나주 같은 데는 무슨 민간요법으로 무슨 호박 같은 걸 헤매기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택갱이 그래요? 택갱이가 뭐예요? 일단 이게 이제 게임이래요. 게임 발로 차가지고 뭐 잡아뜨리기도 하고 발로 차서 뭐 점수도 따고 그런 데서 그래요? 내가 안 좋아서 근데 사실이에요. 이건 사실이고 뭐 근데 그 전라도 지방의 그 시대 58년생들이 아마 그거하고 논 거죠.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전라도 나주에서 떠나서 내가 서울로 온 게 80년인가 그래요. 내가 80년인가 그래가지고 서울 구로동에 영서중학교를 다녔고 영서중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영서중학교 그 1학년 2학년 때 거기서 유행하던 그 놀이가 깽깽이야. 깽깽이. 그래 오징어 게임. 그 깽깽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깽깽깽 하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발로 차서 밀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.
근데 잘하는 새끼들은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그 장난 아니에요. 안 넘어가. 안 넘어가고 막 어깨까지 밟고 넘어가고 막 이제 막 뭐 짜장면 내기하고 막 이러니까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장에서 나는 이제 뭐 태권도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내가 잘했지. 당연히 그거 하면 잘하잖아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태권도에서. 근데 이렇게 살면서 밀어보면 과연 그게 한 세대 어떤 아이가 과연 구로동이라는 그 중학교에서 어떤 놈 하나가 천재적으로 그 게임 만들었는가. 아니야, 오래됐어. 그거 그러니까 따지면.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. 나도 이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형 뭐 깽깽이라고 다 알더라고. 깽깽이. 그러니까 형 언제 했었어요? 형 뭐 81학번 80 뭐 한 이런 사람들도 다 했더라고 그거를. 그러면은 어떤 천재적인 사람 하나가 구로동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, 갑자기 그거를. 그러니까 이게 태권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용보 그 사람 혼자 만든 그리고 또 인간문화재 어떤 우리 저 정경화 계열 태권하고도 많이 다르거든 모습이. 근데 그분 정경화 씨가 했던 그 태권의 모습, 그다음에 이용복 씨가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뭐 하여튼 그분이 열정을 갖고 했던 그 태권의 모습이 과연 정말 우리 조상들이 했던 태권의 모습인가? 그게 원래 그 모습인가?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.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인데 과연 과거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복원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얘기인가? 이것이 태권이다. 이것은 태권하고 미묘한 차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. 그거를 한 사람이 1명, 10명, 20명, 10,000명, 1,000명 그건 지금 당장만 봐도 태권도 시합 내부에서 봐도 얼마나 그 태권도 경기 내부에서 봐도 이 룰 개정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도 역사 논의를 하다 보면 얘기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역사 얘기를 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. 뭐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걸 얘기해야 되듯이 태권도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태권도 결국은 룰 개정 문제, 태권도 통합 문제 뭐 다 엮여 있어요. 이게 태권도 역사 얘기가 다 그러잖아요. 또 현재랑 모든 역사도 현재 역사니까 현재랑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. 태권도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현재 얘기를 해야 돼요. 이용복이 당장 뭐 비판해야 되고 뭐 이용복 씨 뭐 이게 되는 거야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바라보는 그 미묘한 차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다양성 첫째. 지금 현재 살아있는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모든 무술을 봐도 개인적으로도 다양하거든요.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무술마다 다 다양한 특징이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제 어릴 때 이제부터 경험해봤던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너무나 운동을 본 게 일천한 거죠. 많은 사람들이. 그러니까